FOMC 앞두고 엊그저께 조금 올라줘서 아 이제 끝났나 보다 반영 다 됐나? 그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0. 거의 9% 가까이, 코스닥은 0.7% 정도 하락을 했고요. 환율은 다시 1,394원 정도로 마감을 했고 이제 장 마감 시간대에 걸쳐서 이제 러시아에서 부분적인 동원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그 전에는 뭐 총동원령 발표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그런지 시장이 이렇게 생각보다 우려로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나스닥 네. 선물도 지금 보합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네, 별로 이렇게 뭐 코인 시장도 그렇고 말씀하셨듯이 별로 이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확전할 때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예상과 다르게 좀 차분한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거 아닐까요? 처음 맞았을 때가 아프지. 두 번 그렇죠. 딱 맞고 아니, 세 번 맞고 그러면 터미네이터 1이 충격적으로 멋있었던 거지. 네. 2, 3 가면 점점 약해지죠. 약발이- 터미네이터가 명작입니다. 아, 왜 이러세요? 네. 터미네이터 2 알아요, 안 팀장님? 터미네이터 2 알죠? 아 아시는구나. 그럼 아, 사라 코너 얘기하시려고 그랬죠. 전 잘 몰라서 네. 난 너무 어릴 때라서.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알았더니 별로 많이 안 나네. 애써 위안을 하는 중입니다. 예. 옛날에 저희 뭐 어릴 때 벤허 본 뭐 그런 느낌이겠죠. 네? 벤허. 네? 벤허 모르세요? 아 몰라요. 마차 이렇게 타고. 아우 그런 거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걱정이 좀 심했는데 뭐 시간에라든지 그런 데는 좀 안정적이고. 근데 일단 움직이는 거는 네, 유가 움직이고요. 네. 그리고 또 천연가스? 천연가스 움직이는데 또 요즘 보니까 금 가격이 네, 2년의 최저치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오늘 좀 반등은 좀 세게 나오네요. 금에서 반등이. 예, 그 참 금의 위치가 저 코인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흔들린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이젠 금은 저거 뭐 어떻게 먹을 수도 없고 뭐 금 먹잖아요. 참치 안 드셔보셨어요? 참치 참치에 많이 비싼 집 가면 그 이렇게 있어요. 나오시네. 아, 예, 요즘은 이거 밥에도 뿌려주고 아, 그러더라고. 그렇죠.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많이 그렇지, 드십시오. 그렇지. 많이 네, 드십시오. 네. 그 먹긴 먹네요. 보니까 그럼요. 예.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뭐 어디 안 죄송합니다. 올리셨어요 오늘? 아, 비트 때문에 제가 좀 예민해요. 네, FOMC 앞두고 죄송합니다. 그날 앞두고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이건 네. 어차피 뭐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을 뭐 좀 편하게 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까요? 네. 뭐 잠시 소개드리면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새벽 2시 50분부터 야. 4시 30분까지 생중계. 저희 많은 우리 오늘 PD 새벽인가요? 오늘 새벽 오늘 새벽입니다. 아, 그랬나? 네. 아, 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일 새벽인 그래, 거죠. 내일 새벽. 내일 새벽인 거죠. 나는 모레 새벽이라고 헷갈리고 있었어, 지금. 이제 아, 몇 시간 뒤. 정확히 4시간 정도 뒤, 5시간 정도 뒤 저희가 라이브로 합니다. PD님들이 눈이 이렇게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준비한 그거 볼 거예요? 저는 안 좀 보죠. 보고 보고 내가 문자 카톡으로 좀 보내줘. 요약해서요? 세 줄로 요약해서 요약해가지고. 세줄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꼭 보시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편하게 보자.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새벽 3시에 맥주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저요? 아니 저는 항상 3시엔 자고 있어가지고. 그럼 제가 뭐가 되죠? 아니 그날에는 네. 이런 민감한 이날에는 네. 맥주 마시면서 네. 네, 우리 또 한 달에 한 번, 아니 어쩔 때는 2달에 한 번, 네. 네, 보면 우리 경제 대통령님 얼굴도 봅고 얘기하시는 거 좀 이렇게 쏙쏙 들어오면서 봐야 되는데 오늘 안 할래요. 오늘은 불안하십니까? 불안한 것보다 여기는 지금 몇 BP 예상하세요? 자, 우리 한 박사님부터. 저요? 네. 저는 75 반, 100 반. 많이 올라가셨네요. 지금 나 뒤로 바꿨다니까. 75 반, 100 반. 우리 김 대표님은요? 100 100이요. 100일 할 수도 가능성, 있다. 100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네. 봐요. 전 75 하겠습니다. 저도 75. 걱정되네요. 75. 그러면 이게 양 100하고 우린 75. YB, OB가 나뉜다고 하실 거죠? 뭐 그래도 오비는 100, YB는 75. 저희 다음 주에 한번 저녁 사는 걸로 어떻습니까?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진 사람이 당연히 사야죠. 아, 진 사람이? 진 사람이 사야죠. 못 맞춘 사람이 그럼 사는 나처럼 거예요. 세모한 사람은 어떻게 75 반, 100 반 한 사람? 둘 다 사셔야지. 100번 사셔야지. 어려우니까. 다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bp면 시장에 충격이 좀 있을까요?
있겠죠. 75면 없고. 아니 100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반영하고 아니 있잖아. 뭐 100은. 지금 보니까 40%대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럼요. 보면. 예. 한 절반째 반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패드와치 네, 패드와치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30 몇 프로까지 있다가 많이 마지막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닌데. 3개월물이 지금 그렇죠. 100을 반영하고 있거든. 네. 3개월물이. 네. 그러다 지금 보니까 약간 뭐 10년물부터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네. 그건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그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뭔가의 노력과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을 충분히 보여주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네. 항상 저는 세게 가는 게 맞다라고 물론 이제 일단 충격들은 나오겠죠. 근데 그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고통과 충격이 나오더라도 감수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달러유로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달러유로 선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고 패드와치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아니에요. 16%고요. 많이 반영됐을 때가 33%였고 아, 그래요? 예. CPI 발표 이후에 33%그 다음날 33%까지 예. 올라갔다가 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아, 그래? 그럼 네, 지금 가능- 16%. 가능성이 있네요. 그럼. 바꾸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원래 충격요법이 내가 밥을 살게. 아, 그럴까요? 그냥 밥 사는 거로 정하지. 그리고 마음 편하게 가자고 우리. 그러니까 75EP는 저는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75EP면 오히려 시장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약간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나 계속 3개월물을 보고 있거든요. 채권 3개월 금리가 엊그제인가부터 갑자기 튀어 올라와 가지고 네, 지금 맞습니다. 그게 3.5%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3개월이니까 연말까지라고 놓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75, 25를 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엊그제부터 갑자기 확 튀어 올라온 게 보니까 이거 어쩌면 100이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세게 불러놓고 그 다음에 기대치를 아니, 그 정도까지 오면은 밑밥을 깔아놓는 그렇죠. 거죠. 아니 근데 밑밥을.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파월은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100 가능성을 내가 지금 보는 건데 왜냐면 지금 연준이 터미널 금리를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원래 나처럼 이렇게 낙관적으로 비둘기를 보는 사람 3.5%고 네. 초강력 슈퍼맨은 4.5까지 보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2.5까지 올렸는데 앞으로 올릴 수 있는 룸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반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얼마 안 남았죠, 룸이. 그러면 금리가 연준은 총알인데 네. 여태까지 2.5%를 쓰고 시장을 휘어잡지 못했거든. 그렇습니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헐리우드 액션 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경기 죽일 수도 있어, 뭐 할 수도 있어 하면서 2.5만큼의 그 위치로 시장이 되돌아가도록 만들려고 지금 여태까지 해온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예를 들면 50bp, 75bp 이렇게 약한 모습이 나오면 에이 거봐 쟤 또 헐리우드 액션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박사님 75가 약한 모습인가요? 아니 지금 굉장히 100bp라는 걸 우리가 봐서 그렇지 75bp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아니 좀, 경제에 네. 미치는 영향은 네네. 내가 잘하는데 네,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내년 되면 작살나요. 75bp 한 번 더 하면 작살나요. 그거 확실해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을 거 확실한데 아니에요. 문제는 뭐니까 아니까 여태까지 연준이 약하게 해온 거거든. 근데 약발이 안 먹히니까 지난번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정확하게는 75bp를 세 방을 맞은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25bp, 50bp는 25는 예령을 걸어야 되니까 예령 걸고 곧바로 50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75 맞은 거고 네. 두 번 더 맞았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맞으면요 내년 경기 박살나요. 그건 사실인데 문제는 시장이 연준을 2.5 올 때까지 시장이 연준을 별로 안 믿었잖아. 그렇죠. 연준은 시장을 휘어잡는데 금리를 쓰는 건데 시장이 연준을 안 믿고 2.5까지 왔으니까 2.5까지 헛방 날린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지금이라도 시장이 꼼짝 못하게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을 지난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와가지고 잭슨홀에서 야 나 한 대면 해 니들 다 죽었어 이렇게 한마디 떠든 거잖아요. 딱 8분 그러고 난 딱 다음에 정확히 딱 이렇게 해놓고 약한 모습 보이면 시장이 에이 거봐 어제 그럴 줄 알았어 또 이런단 말이에요. 말 많아지면 진 거거든요. 네. 천하의 아기가 그래 이렇게 딱 8분만 있어요. 혓바닥이 길어 이러면서 그러는데 8분에 딱 그래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 그렇죠. 강한 모습 보여준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75면은 그 정도, 그 정도는 뭐 우리 충분히 예상했어가 될 거고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부러뜨려 버리려면 100을 때리면 완전히 부러지겠죠. 그래서 저게 빈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걱정스럽긴 하네요. 뭐 5시간, 6시간 뒤면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제가 세 줄 요약으로
4시 반에 문자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 주시고. 정리해서. 먼저 밥은 그냥 내가 살게. 어차피 안 내가 읽으면. 틀릴 것 같아. 안 읽은 물이 또 있습니다. 8시까지. 아, FOMC 참 걱정되고. 그럼 오늘 있었던 이슈들 하나씩 한번 좀 볼까요? 지금 러시아 뭐 전쟁 이야기 이것 때문에 오늘 해운주가 모처럼 만에 뭐 삼성중공업, 뭐 현대미포 뭐 이런 것들이 좀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네, 해운주랑 저 조선주 기자재들 오늘 다 좋았는데요. 해운 운임 급등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유럽이 러시아한테 이제 가스를 받다가 이제 러시아가 이쪽으로 안 주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받으면서 이 배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하나증권 자료에 보면은 러시아의 유럽향 원유 수출량이 전년 대비 26%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이외의 지역,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인도 이쪽으로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9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줄이고 있고 다른 쪽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의 뭐 프리모스크라는 항구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12노트 속도로 12노트면은 한 22km/h 정도가 됩니다. 그 속도 기준으로 5일 정도가 걸린다면 인도 뭄바이까지는 30일 걸리고 상해까지는 47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5일 만에 수출하던 거를 47일 이렇게 걸려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니까 같은 량 수출하는데도 훨씬 더 기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이제 배가 당연히 부족해지고 여기에 해운운임 급등으로 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까? 그 러시아가 또 동원령을 발표해서 이 당분간 또 길어질 이 장기화 될 것이 또 우려가 되긴 하지만 당장 이제 12월 5일부터는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제가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이제 유럽이 러시아한테 수입하는 일평균 원유량이 160만 배럴 정도 됩니다. 요거를 이제 사우디한테 대체해서 수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우디와의 거리도 한번 보면요. 사우디에서 암스테르담까지가 26일 소요가 되고요. 러시아도 요거를 이제 인도나 중국 쪽으로 수출을 대체를 할 테니까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추가 인상도 가능해 보이고 내년도 2월 달에도 러시아 석유 제품에 대한 제재도 시행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석유 제품 날르는 PC선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겠죠. 없던 일이 아니었는데 사실. 네. 제가 한 달 전쯤에 연합에서도 나와서 그 얘기 했었거든요. 네. 탱커선을 봐야 된다. 네. 그러면서 말씀드린 이거는 이번 조정 때도 안 빠졌어요. 어. 계속 올라갑니다. 어. 근데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앞서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유럽은 러시아에서 그 가스 의존도가 42% 그리고 또 석탄 46% 원유 27%이 정도쯤 됩니다. 이거 다 맡게 되면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이나 인도로 가겠죠. 아마 이쪽은 또 러시아에서 지난번 발표한 거 보기에는 몽골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파이프라인 만든다고 했는데 네. 그거 당장 될까요? 안 되죠.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것도 시간이.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러시아의 입장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당장 서방 입장으로 보게 되면 어딘가 가서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저 카타르 쪽 지역 쪽에서는 저 호주 그러니까 호주 카타르 이쪽은 거의 아시아 쪽하고 장기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수고 계약해? 뭐 이렇게 지금도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이제 반발하죠. 아시아 쪽의 LNG 가격도 지금 최근에 2배 올랐습니다. 저희가 은근히 모르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 자체가 오르게 되면은 운임은 당연히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뭐 PC선은 이제 나중이고 탱커선과 이제 VLCC부터 움직이는 이 LNG 운반선에 대한 가격들은 운임은 당연히 뜁니다. 지금 근데 당장 실적이 안 나온다고 보면은 그 얘기하고 왔더니 댓글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에이 무슨 실적도 안 나온 종목 가지고 그렇게 목을 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당연히 안 나오죠. 예전 작년 실적인데. 네. 근데 지금 운임 반영하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되지 않나. 그 생각 쪽에서 뭐 그때 잠깐 말씀드렸게 뭐 스콜피오 탱커스나 스코피오 탱커스. 예, 유로나브 이런 종목들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탱크라인이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보다 보니까 트랜스오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추선이에요. 그 지금 오프쇼어 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미국에서 멕시코반에 ESG 무시하고 다 시추해 이렇게 사인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다는 얘기는 미국은 이제 유럽 받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갖고 되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추하라고 해준 거죠. 그러게 되면은 그 사이에 뭐 유가 마이너스도 가고 하다 보니까 시추 이거 다 죽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회사예요. 실적 엉망입니다. 주가도 2달러인가밖에 안 해요. 네.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러면 임대만 해줘도 갖고 있는 거 갖고 임대만 해줘도 지금 임대료가 2배 올랐습니다.
아니 그 시추선을 임대를 한다고요? 임대도 해줍니다. 임대- 그러면 하죠. 이렇게 배를 옮겨서 그렇죠.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 뭐 아무데나 판다고? 걔들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 대충은 알죠. 유정은 다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찝어놓긴 했는데 아. 그거 가서 그러면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회사들이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안 해요. 조인트 벤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이저들하고 또 이제 약간 페이퍼 어차피 이거 망하게 되면 손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만 날아가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여해 준다 그러면은 이것도 가격이 천정부지 올랐어요. 옛날에 우리 그 현대중공업 이런 데서 시추선 지어가지고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삼성중공업이었죠. 맞습니다. 삼성중공업. 뭐 다 전부 다 하죠.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게 되면은 이제 해양 플랜트 쪽도 네. 물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양 플란트가 물 들어오게. 네, 진짜. 이거는 단가가 수익성이 엄청 높거든요. 근데 한때 마지막 때 그때 잘못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토해내고 뭐 적자 본 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조선사 오늘 주가 움직인 것도 거기 기반이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봐야 된다. 근데 해양 플란트 우리 한동안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그게 근데 그거 할 도크가 있어요? 지금 해양 수주가 플란트는 독하고 관계 없죠. 상관없죠. 예. 아, 그건 바다에서 그 만든 육상에서 해가지고 육상에서? 바로 그 띄우기만 하면 됩니다. 배에다 얹어놓기만 네.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할 시추선은 이제 배에 이게 오프쇼는 배 위에 그 시추를 해서 이거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붙여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크 없이도 그냥 수주를 할 수 있는 관계 거구나.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그게 옛날에 이제 저도 현대중공업, 현대계열에 오래 있었으니까 현대중공업도 많이 나가보고 네, 했었거든요. 예, 예. 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이 우리가 해양 플랜트 쪽이 사실은 경쟁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막 시작할 때였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시작을 하고 사업은 영역을 그쪽으로 넓힌다. 하다가 해양 플랜트가 다 두들겨 맞아서 그렇습니다. 예. 힘들어졌고 뭐 대우조선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다 그 때문에 힘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해양 플랜트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다시 경쟁력이 생기겠느냐는 거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이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지금. 그건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죠. 네. 어. 그러면 싱가포르 그 저기 센코프 네, 맞아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둘밖에 없어요. 이미 중국은 기업- 아직 못하고. 중국은 손도 못 댑니다. 아, 이거 그것도. 기술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중국 못하거든. 네. 혹시나 그게 수주를 받았다 그러면 또 신호탄이 되지 않나. 예.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는 우리 박 시장님이 건설사들 다시 해나갔다 옛날에 GS 건설 사태 같은 거 아 나는 그러니까 아니냐고 얘기했던 이것도 것처럼 마찬가지. 이게 삼성중공업이 왜 망했냐면 사실은 무서워요. 이것도 좀 이것도 무서워. 삼성중공업이 네. 망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항상 주가는 네. 기대감. 아, 그렇죠. 기대감이긴 단기적으로는 하죠. 기대감이죠. 좀 무섭긴 무서워 이것도. 예. 해양 플랫은 좀 무서워. 아, 최근에 또 조선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현대중공업도 꽤 조정받았고 미포도 굉장히 강하다가 좀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또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뭐 조선주 오늘 이제 대우조선 멜린치에서 뭐 추천 나와서 수급 영향에도 많이 올랐는데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대우조선 영향이 특히나 9%나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매각하나요? 매각을 한다라고 이제 산업은행 회장도 최근에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세 번째죠. 네. 예. 처음에 어디였죠? 한화. 처음에 한화. 네, 한화인데 그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스토리는 사실 영화로 만들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이 파란만장하거든요. 우리나 보지 그걸 누가 보겠어요. 웬만한 건 내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난 이제 영화가 지나가. 그때 그리고- 처음에 네. 한화가 인수하려고 했던 게 금융위기 직전이었잖아요. 네. 6조가 넘었었습니다. 인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망. 다 규모처럼? 인수 안 했죠. 왜냐면 규모처럼? 아니 그때 이제 팔라고 하다가 산업은행이 이제 안 판다 그래 버렸던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안 팔라 그랬던 게 그때 대우조선해양이 백로그가 5년치인가 있었어요. 무지하게 많이 있었지. 이 보통 3년치면은 그때부터는 그 신조 주문 받는 거 백값 내 마음대로 불러서 받는다는 게 3년치거든요. 근데 5년치 갖고 있으니까 산업은행도 이제 야 이거 왜 이렇게 싸게 팔아? 안 돼. 이렇게 된 거였었어요. 근데 그때 빨리 팔았었어요. 그쵸. 그거 나중에 다 부실됐잖아. 다 우리 세금인데. 제 거요? 세금 안 내세요? 세금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9월 말에도 머리 아픕니다. 너무 많이 아 내셔가지고. 나도 머리 아프게 세금 나왔어. 또 이렇게 뭐 자랑들을 많이 하시고 자랑들을 세금 자랑. 어찌됐든 간에 그 매각 시도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주가가 또 이번에는 이번엔 대상자는
뭐 누가 나가면 대상에 해주려고. 지난번에 현대중공업이 인수한다 그랬다가 그거는 이제 안 됐고요. 안 됐잖아. 예, 이후에서 이제 뭐 LNG선 독점한다 이런 네.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됐고 그럼 현대중공업이 다시 할 수 있지는 못할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삼성이 하진 제 않을 생각에는 사실 이거를 그동안 돈 많이 번 해운사가 좀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해운사가 H&M도 그건 안 돼요. 그럴 수가 아니, 실제로 절대 안 돼. 예, 어렵긴 왜냐면 한데 예. 사이클이 똑같잖아. 그렇죠. 그렇죠. 좋을 때 많이 벌지만 나갈 땐 다 망해. 예. 근데 유럽에서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조선업과 해운업을 같이 하는 회사도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 지금 좀 특수한 회사들이에요. 예, H&M도 지금 산업은행이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힘들겠죠. 뭐 이렇게 키워가지고 한 방에 파나? 둘이 아니 합쳐서 안 돼. 둘이 절대 그 조선업하고 해운업을 합치면 안 돼. 그렇다고 대우조선을 해외에 파는 것도 사실 기술이나 이런 유출 사가는 건 중국일 텐데 중국 말고 지금 그 조선을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사갈 리는 없을 거고. 일본 안 사가지. 일본 사양 산업인데. 참 대우조선이 그것도 만들지 않아요? 잠수함? 잠수함 있죠. 잠수함도 만들죠. 네. 그다음 뭐 무슨 뭐 문무대항함 뭐 이런 거 만들 때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들고 있는 이렇게 그래서 군함도 그거 가지고 그러면 중공업, 현대중공업인가 그쪽일 거고 하여튼 뭐 좀 분리가 돼 있죠 이렇게 저렇게. 그 방산 쪽 따로 분리돼서 뭐 따로 판다 뭐 얘기하다가 또 한번 이슈가 됐다가 뭐 하면 또 분리되면 또 그 메리트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누가 할지는 돈이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니 나라가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나라가 갖고 있으면 국민이 나라가 주주가 되는 겁니까? 뭐 아니, 국민주 뭐, 포철처럼 옛날에 뭐, 포스코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K 방산 이런 그 전차 말고 뭐 군함 만들면 되잖아요. 잠수함 만들고 필요 없나? 뭐 그러긴 하죠. 뭐. 넘어가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 전기요금을 또 인상한다고요? 네, 일단 한국전력이 지금 3거래일째 이 약세장에도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뭐 1% 조금 안 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최근 LNG 가격 많이 급등해서 이제 한국전력도 좀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10월 달에 정부에서 전기료 추가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제 연료비 조정 단가를 5원 인상하면서 한 해에 올릴 수 있는 단가가 킬로와트 시당 5원이 맥시멈으로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바꿔가면서까지 추가 인상을 한다라고 최근에 좀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가격도 같이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오늘도 뭐 가스 관련주들, 뭐 한국전력 다 조금씩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최근에 연료비 조정 단가 제출한 거 자료 보니까 50원 올려야지 적자 매운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거의 8만 원 얘기하던데 가구당 예, 8만 올해 정도 적자를 8만 다 원. 메꾸려면 메꾸려면 네. 그걸 왜 가구로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산업연료비 더 많이 쓰는. 그 와닿잖아요. 내 전기료가 이 정도만 8만 원 많이 오르면 네. 그 지난번에는 현대자동차가 전기료 대납해줘가지고 굉장히 감사했었는데 이제 대납해줄 거리도 없죠. 없죠. 예. 네. 없는 상황이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네. 이게 이슈화가 돼요. 그러니까 한전이 저렇게 적자가 크다 보니까 뭔가 매각하면서 구조조정한다. 네, 그런 과정에서 뭐 갖고 있는 뭐 땅 판다, 뭐 부지 판다. 솔직히 전국에 한국전력 부지 얼마나 많습니까? 여의도 보니까 건물 요지에다가 바로 역 앞에다가 큰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예, 그냥 차는 거의 다 있더라고요.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요즘에 또 YTN 와 이거 뭐 이틀째 상한가입니다. 왜 그렇죠? 뭐 지금 방송국들이 다 주가가 엄청 좋더라고요. 네, YTN이 쏘아 올린 공이 아니 YTN도 가면은 우리도 방송사 미디어 쪽인데 네. 우리도 재평가 받아야지 뭐 이런 분위기로. 솔직히 이게 왜 올라가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게요. 한전 자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 40 몇 프로인가요? 뭐 최대 주주인데 이거 판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뭐 쌓였던 거 이거 재평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좀 돈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시장이 약하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뭐 한국경제TV 이런 것도 같이 급등하고 뭐 디지털조선은 왜 가요? 그런 걸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그 저기 뚝배기. 말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이제 조선일보 이렇게. 아 괜찮습니다. 여기 연합이에요. 여기가 더 세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더 셉니다. 아니 저 개인이 혼나는 거지. 이제 앞으로 디지털 조선에 이제 안 불러줘. 원래 못 나가시잖아요. 원래 못 나갔네? 디지털조선에도 뭐 있습니까? 뭐 있죠 거기도. 아 원래 안 나가.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 충분히 있습니다. 예. 오늘 조선주가 좋았잖아요. 아
그래서 이야, 아, 이게 수치로는 아재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조금씩 이건 또- 적응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안 좋은 소식도 좀 있었어요. 한미약품이 뭐 오늘 한미 사이언스나 뭐 한 15%씩 급락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업종 하락률 1위를 지금 의약품이 달성을 했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코스피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것도 한미약품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미약품이 이제 개발해서 예전에 기술 이전했던 폐암 신약이 있는데요. 포지오티닙이라고 요거 효능에 대해서 FDA가 문서를 통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만약에 가속 승인이 이뤄진다고 하면 지금까지 승인된 폐암 표적 치료법 중에 가장 효과가 낮은 치료법이 될 것이다. 네, 거의 뭐 악담을 퍼부었는데요. 유효성 측면에서 보면은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죠. 종양 크기 감소 이런 객관적 반응을 보인 환자의 비율입니다. 이게 당연히 높을수록 이제 효능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28%밖에 안 되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제품은 58%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줄였던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약이 남은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나오는 족족 계속 이러니까 지금 한미약품엔 전설적인 얘기가 있죠. 기술 수출한다고 뭐 호재 나온다. 네. 바로 팔아라. 음. 그 다음에 또 다른 파이프라인 가지고 부정적인 뉴스 꼭 나온다. 뭐 이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미약품 보면서도 그냥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바이오의 현실. 그러니까 어차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는 거 파이프라인 뭐 이상까지 갔다고 그래도 참 어렵게 하는 거 많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장도 안 좋은데 주가 내려가는 거 보고 꿀꿀했습니다. 사실 기대감은 거의 MLB급인데 유로 리그인데 현실은 KBO나 2군. 그러니까 2군 정도뿐이 안 되는. 작년에도 사실 메지온이라는 회사가 삼상 승인을 앞두고 있었는데 음. 그거는 정말 사실 될 것 같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조차 안 되는 모습을 보고도 참 한국의 바이오가 참 그렇게 정말 신약 어려운가.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봐요. 네. 그래서 타겟을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타겟을 신약, 물론 이제 신약이 굉장히 화끈하죠. 올라가면 정말 무선 속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화끈하긴 한데 타겟을 CMO나 그 시밀러 이쪽으로 확실히 잡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닌가. 좀 덜 화끈. 재미가 없어요. 그렇긴 하죠. 그렇게 움직여서 언제 돈 봅니까? 이런 분들은 네. 이런 거 못 하시죠. 근데 신약은 너무 지뢰밭이라서. 근데 그런 것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사랑하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를 가지고 있다가 언제 팔아야 될지 자체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바이오 투자 하시는 분 보니까 이제 공부 되게 열심히 하세요. 네. 거의 뭐 박사급이야. 뭐 이렇게. 거의 의사인 줄 알았습니다. 네. 얘기하는 거 보고 쏟아지는 단어가 저 IR 하셔도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그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보통 10개 정도 커버합니다. 이분은. 거기 있다가 뭐 하나 튀는 거. 하나 제대로 튄다 그러면은 또 엄청 또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래서 나머지 재미없어 그 비중 관리하다가 튀는 거 가지고 또 집중 매매하고 나 빠지고. 그러면 그냥 근데 그건 진짜 전문가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죠. 그냥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제 같이 그러니까 흥분하는 거죠. 아드레날린이 확 솟아서 이제 같이 하다가 거기서 성과 나오면 이제 그 나머지 커버하고 뭐 이 정도인데 절대 보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방식은 사실 개인들이 하기 좀 어렵고 금방 늙습니다. 예. 생명을 그쪽으로 돈 벌어 약값으로 다 써야 돼요. 안 됩니다. 바이오주 하다가 예. 예. 약값으로 다 써야 신약 돼요. 나오면 테스트해야 되는 네. 그런 단계까지. 절대 안 된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번 주에 계속 방역 완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항공주도 좀 괜찮고 여행주도 좀 괜찮고 카지노도 뭐 나쁘지 네, 않더라고요. 뭐 매주 방역 완화 관련되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뭐 네. 일본 간의 여행 관련해서 규제도 완화되고 네. 또 해외에서 원래 PCR 검사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들어와서 받는 걸로 네. 바뀌었는데 이번엔 들어와서 받는 것도 없애는 걸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마스크도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장품 네. 얘기 나오죠. 저는 잠시 1초 실내 마스크 없어지는 줄 기대했었는데 네. 실내는 아니고요. 네. 실외에서도 지금 많이 모이는 콘서트장이나 이런 데는 써야 50명 되거든요. 이상은 써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없앤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유명무실한 거죠. 야구장 가면 다 치킨 먹는다고 마스크 다 벗고 야구장은 마스크 써야 되는 데거든요. 야구장 정도뿐만이 아니라 실내 마스크도 유명무실 아니에요. 그냥
그 식당 들어가려 그러면 입구에서 마스크 계속 있다가 마스크 딱 끼고 앉으면 딱 문 열고 들어가면서 바로 벗잖아요. 여기 짜장면 두 그릇 이러면서 네. 바로 벗어버리잖아요. 네. 문통과 문집 안 건너가려고 끼는 마스크 아니에요, 솔직히? 그 문에 균이 많대요. 죄송합니다. 문균이네요, 문균. 아유, 갑자기 이렇게 아재 개그로 확 넘어오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겠네.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들이 좀 분위기가 뭐 아무래도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 화장을 좀 덜한대요. 요새 마스크 때문에. 그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방송하면서 여성 앵커 분들한테 엄청 물어봤거든요. 네. 리오프닝 하면서 네. 그저 한마디라도 걸고 싶어가지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제 팀장님이 그 드립 던졌다고 이제 또 저한테까지 계속 그러시는 거 밖에서 같은데 커피 마시자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코피 나요 그러다가 예, 조심하십시오. 예, 근데 좋아하시잖아요, 막. 예. 근데 여기서 보니 이분들의 표현은 딱 그거라더라고요. 화장품은 네. 필수 소비재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재. 차라리 코로나 기간 때는 베이스로 기초 화장으로는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쪽은 계속 들어갔는데 색조 화장은 그냥 떨어지는데 그냥 간간히 할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은 색조 화장도 필수 소비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워낙 그런 쪽에서 잘 꾸미시는 분들이셔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특정한 브랜드가 있으면 그것만 샀었대요. 네. 나는 여기 내 몸하고 내 피부랑 맞아. 맞아요. 그거 뭐 저희 와이프도 화장품 아무거나 안 쓰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면 트러블이 일어난다고. 네. 근데 요즘 MZ세대는 안 그렇습니다. 인기를 좀 트렌드를 맞춰가요. 혹시 립퐁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퐁듀요? 먹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줄 치즈. 알았습니다. 네. 하고 또 이게 입체감을 하기 위해서 위에 또 이거 잘 또 모르겠- 바른다고? 네. 또 이렇게 립 틴트까지는 제가 알았었습니다. 틴트까지는 알고 네. 있고. 틴트는 알죠. 이제 또 대세가 립퐁듀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유튜브 보게 되면은 또 이제 How to make a girl like Korean 뭐 이렇게 예. 한국인처럼 화장하기. 오, 요거 좀 되시네요. 맞아요. 네. 아, 그런 뜻이었었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나 영어 좀 하는데 원래. 나 전혀 못 알아들었어. 지금 무슨 말이야. 저희가 필리핀에서 배워가지고요. 태국어입니다. 태국 영어입니다. 필리핀에서 동남아에서 배워요. 제가 뉴욕에서 7년 살다 왔거든요. Sorry. 예.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신제품들을 그래서 소개를 한대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댓글 누가 많이 달는지 아십니까? 일본 애들. 예, 일본 의외네요. 예,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그러면 뭐 애들이겠죠, 뭐. 근데 예, 이 친구들이 특히 젊은 애들은 한국 화장에 대해서 특히 한국 화장의 특징이 한 다음에 색조를 더 가미를 시키잖아요. 색조에서 뭐 이렇게 약간 제가 한 것처럼 네, 이렇게 하는 그거를 되게 열광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또 시장에서 일본에서 지금 로맨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민세롬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거기서 그 롬자를 따서 그 브랜드 그대로 갖고 있는 ISC 패밀리 이쪽이 주가가 그냥 최근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건 또 이게 이제 일본발이거든요.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피부가 좀 안 좋거든. 이빨도 안 좋고요. 이빨은 뭐 그런데 네. 어쨌든 피부가 좀 안 좋은데 화장품은 오히려 색조가 발달했지 기초가 발달이 덜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기초가 발달했던 데고 네. 이게 기초를 하면서 거기다 색조를 조금 얹어서 하면은 일본 애들 분위기에는 좋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일본이 그 이제 무비자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서 왕래가 이제 그러면 이제 비행기도 왔다 갔다가 많아질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환율이 좀 문제겠죠. 아니 뭐 엔화 약세나 원화 약세나 뭐 요새 최근 비슷해졌던데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원화가 조금 더 강하지 않습니까? 엔화보다는 지금 상대적으로. 엔화가 더 약세 아닌가요? 엔화가 좀 더 약세죠. 엔화가 좀 좀 더 엔화가 좀 더 약세입니다. 1000 밑에 900원대에서 유지를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960원대, 또 내려왔죠 또 우리 네. 최근에 또. 그래도 960원대니까. 와주세요. 그래도 일본 화장품이 되게 좋은데 시세이도, SK2 이런 것들 북미에서 예전에 연애할 때 많이 이제 조공으로 바쳤는데 이제 또 역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화장품을 수출하는 그런 그분이 그분 그렇죠. 눈이 살짝 떨리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이쪽은 지금 어디가 대장이라고 보십니까?
리오프닝의 대장이 없어요. 다 죽었어. 다 전사하고 쫄병들만 남아있나요? 그래도 최근에 뭐 카지노나 이런 쪽들은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카지노는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뭐 PQ 동시에 증가하는 구간에 그래도 속하니까 항공주는 그래도 아직까지 좀 재무 부담이 좀 LCC는 특히나 더 있고요. 그렇군요. 네, 특히나 네. 일본 관광객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네. 뭐 리오프닝 이슈도 있고 방역 규제도 완화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카지노주들은 그래도 잘 안 빠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가시는 그래도 일본보다는 중국.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근데 중국은 이제 좀 기대감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 중국 그렇죠. 오지 말라고 하죠. 개별적으로는 오더라고요. 개별적으로는 오는데 이제 단체 관광은 없고 중국이 어차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오더라고요. 조금씩. 잘 들어보니까 홍콩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중국 사람들도 그 있어요. 발음은 다 구분하세요? 아, 그럼요. 광동어 네. 뭐 이렇게 오. 국경어 쉐쉐. 다 아 잘 들어보니까 네. 말하는 걸. 네. 오. 주변 사람 얘기가 아니고 아 이게 또 뭐 필리핀 중국어 아니야 혹시? 영어도 잘하시고 여기저기 장돌뱅이처럼 자라서요. 하늘 출신은 아니시죠? 비슷하게 생겼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홍콩 영화에서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힘들었습니다, 삶이. 네. 아 그리고 어제 오늘 뭐 자동차도 별로 안 좋았는데 포드가 실적 가이던스 낮추면서 요새 뭐 트렌드인 것 같아요. 페덱스도 실적 가이던스 낮추고 미국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일주일 실적 발표 일주일 전에 막 낮추고. 요즘에 거의 매일 반도체 컨센 하향되는 거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하향되는 와중에도 자동차는 컨센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포드가 갑자기 이렇게 컨센을 내리면서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아직도 반도체 부족 이슈가 주가를 누르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반도체 부족 이슈예요? 예, 포드에서 이제 낮춘 것도 이 부품 공급 부족 때문에 3분기에 한 4만 5천 대가량 트럭이나 SUV가 이제 납품이 안 되고 4분기로 아마 이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 여파도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협상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10억 달러 정도,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비용이 좀 들어가서 3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기존의 전망이 뭐 30억 달러까지 나왔었다가 뭐 14억에서 17억 달러까지 많이 낮아져서 주가가 막 하루 만에 12%나 크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IRA 때 현대차, 기아차 배제시킨 게 다 이런 이유겠죠. 그렇죠. 살려주려고. 안 그러면 뭐 살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냥 놔둬도 죽으니까.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네. 사실 이렇게 해줘도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경쟁력이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포드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벌로 봤을 때 포드가 굉장히 높은 위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뭐 그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 시장이라도 얘가 경쟁력 있게 잘 마진을 남기면서 장사를 해주면 괜찮죠. 괜찮은데. 미국 시장 얼마나 그렇죠, 큰데. 그렇죠. 근데 이제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 근데 그거를 못 해내는 거니까 이게 지금 언젠가 출연하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나 반도체 이슈라는 게 내가 그 거꾸로 좀 아까 물어봤잖아요. 내가 그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건데 우리 현대차 이런 데 같으면 직원이 뭐 반도체가 어디가 문제가 생겨 그럼 직원이 뛰어가가지고 뭐 문제를 해결해 버리거든. 네. 근데 미국 얘기 듣고 나서 보니까 아차 이거지 하고 미국 애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려요. 그 9 to 5 퇴근하고 그 시간 내에 뭐 자기가 어디 알아볼 필요도 별로 없고 뭐 절차 다 거쳐야 되고 해결이 안 나는 거지 그러면. 아마 우리 네? 제리민수 대표님이 얘기를 했던 것 같다. 뭐 가물가물하지만 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예. 하여튼 뭐 시간 9 to 5로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9 to 5 이런 일이 있는데 9 to 5로 지키면 바로 그 다음 날 넌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애들은 그걸 다 지키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공급 부족해서 깜짝 놀란 게 아예 애들이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현대차도 온전히 다 부족 이슈가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는 해결 안 났죠. 예, 아반떼도 지금 한 9개월 걸린다고 하고요. 신차 주문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어벤져스가 LX 세미콘기를 이렇게 또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 또 이 부족 사태가 계속된다면은 유럽이 인피니온 네. 이런 애들 지금 공장 못 돌립니다. 네. 전기료 급등했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겨울 되면은 또 가동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공급 부족,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재 부족해서 공급이 안 됐던 거를 이제 뭐 하려고 하는데 또 이 사태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지금 공장 가동률 50% 넘는 데가 별로 없대요. 그 정도로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여파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현대차가 좀 손을 썩댔죠. 그러면서 해성 DS 이렇게 몇몇 회사 이렇게 연합해서 차량용 반도체 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쪽에 반사이익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나올 수 어찌 있죠. 보면. 덜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덜 빠지죠, 우리. 근데 오늘 사실 그러니까 덜 빠지긴 했는데도 네. 주가는 막 조금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그냥 전반적으로 다 그냥 시장 빠지니까 빠졌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향이 있어서 빠졌다라고? 만약에 이게 심각했으면 외국인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음. 근데 오늘도 샀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포드의 문제지. 만약에 반도체 문제면 포드의 문제지 현대차의 문제는 아니니까.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우리한테- 기회일 수도 있어요. 네, 기회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반면에 소카는 상장하고 이게 타이밍이 참 인생은 타이밍인데. 그렇죠. 인생은 타이밍인데. 소카도 작년에 성장했더라면 얼마나 안타깝죠? 좋았을까. 네. 따상이라는 막 그런 것들 축포 터트리고 그랬을 텐데. 따상을 했을 대표적인 업체였죠. 근데 네. 사실 상장 한 달 만에 35%나 떨어졌더라고요. 그 직원들이 우리 사주도 안 받았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네, 저는 거의 안 했다고 안 합니다. 했다는 거죠. 네. 실제로 기관 수요 예측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안 좋게 나왔고. 네, 근데 왜냐하면 저번에도 한번 여기 상장할 때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멀티플 계산을 너무 높게 했더라고요. 그때 EV 세일즈 방식으로 뭐 우버, 그랩 이런 거 비교해가지고 했었는데 매출액이 7배 곱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서 할인율을 좀 했어도 뭐 시총이 뭐 1조 원 넘게 이렇게 계산을 했고 PBR 기준으로 했으면은 한 4,500억 정도 밸류가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해가지고 아마 기관도 이제 경쟁률 그래서 저조했고 일반 청약도 좀 저조했고 근데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거기다가 또 내일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아, 예. 요게 이제 상장 주식 전체 대비해서는 6% 굉장히 좀 적어 보이긴 한데요. 주요 주주 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70% 이상이 거의 다 갖고 있어가지고 유통 중인 물량만 가지고 보면 한 40%대 굉장히 높게 나올 예정입니다. 아 근데 웬만큼 간이 큰 그 주요 주주 아니면 못 팔 것 같은데 카카오 때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카카오 때 한번 난리가 나서 그거 한 번 더 하면 아 지금 그거 뭐 사실 소카 불매 운동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도 팔 사람 팔까요? 돈 앞에 장사 있을까요? 영혼을 많이 남기시네. 자본주의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약간 혹시 이용해 보셨습니까, 소카?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이용 안 해요. 안 해보셨어요? 네. 저는 차가 없으니까 아. 필요하면 필요하면 가끔 써봅니다. 편한가요? 운영은 되게 잘 해놨어요. 그렇죠. 뭐, 예, 거기다가 뭐 여기 보면 여기서 카드폰에다가 주유하게 되면 이거에서 다 계산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딱 결제가 되니까 네. 주행 거리로 해서 렌트비보단 비쌀 수 있는데 네. 또 장거리로 하게 되면 이게 싸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은 어차피 소카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역 주변이나 네. 아니면 또 요지에 뭐 어디 주차장하고 계약 맺어가지고 다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모빌리티 하나의 수단으로서는 이용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은 진짜 차들이 다 자율주행으로 나온다. 네. 그러면 내가 택시를 타느니 그냥 거기 가지고 예약해가지고 바로 그냥 하게 되면 차가 또 알아서 갈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모빌리티 하나의 수단으로서는 될 것 같은데 네. 다 떠나서 지금 시총이 6천억입니다. 이렇게 빠져도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밸류에이션은 플랫폼 기업의 밸류에이션이고 그렇죠. 그런데 사용하는 건 렌터카랑 크게 다르지 않다. 약간 그런 뉘앙스들. 네. 아니, 소카가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렇게 주장.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매출 그 PSR 뭐 이렇게 해가지고 7배로 상장을 한 거겠죠. 아니 그 소카가 난 써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쓰긴 굉장히 편리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편리합니다. 아주 좋대요. 좋은데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시간만큼만 딱 끊어서 쓰면 되고 그러니까 차 전체를 갖고 한 대를 내가 보유하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뭐 자기가 자기 별장을 하나 사서 갖고 있느니 콘도를 빌려서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갔을 때. 정확하십니다. 네. 예. 그런 건데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건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롯데렌탈이나 이런 거에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상장하기가 어렵죠. 상장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을 줘서 상장을 한 건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무리한 거 아닌가? 또? 그래서 이건 뭐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소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삼성전자와 함께 개인 주주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카카오가 아마 2위인가요? 2위, 거의 뭐 3위일 거예요. 네이버랑 비슷하게 뭐 2, 3위인 것 3전 같은데. 네카오 막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게 참 신저가를 들어가서 뭐 왜 그래요, 근데?
참 작년에 그 네이버 사야 되냐 카카오 사야 되냐 이 논쟁을 할 정도로 고민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이 했죠. 여기는 카카오. 네. 다음에 저기 우리 저 누구는 차영주 소장은 네이버. 지금 둘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만 보면은 다 그냥 뚜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 이슈가 한번 불거지고 나서 네. 그때부터 좀 이렇게 하락을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약간 메이저 이슈는 아니지만 저는 되게 기분이 좋은 소식이었어가지고 네. 소개를 해드리면요. 카카오 선물하기 우리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특히 생일 때 이걸로 많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하죠. 이걸 다 못 써가지고 환불을 받게 되면 80%인가? 10% 수수료 떼고 90%만 현금으로 네네. 입금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100% 주는 걸로 바뀌는 걸 좀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게 지난 맞죠. 그렇죠. 저도 그게 맞는데 왜 10%는 뗄까? 요거를 항상 불만이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해결이 되네요. 카카오 선물하기 있잖아요. 네. 이거 보면은 솔직히 카카오가 재고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플랫폼만 딱 연결해주고 끝이지 않습니까? 수수료 얼마 떼는지 아세요? 30%? 40%대입니다. 근데 이건 다 마찬가지죠. 구글도 그렇고. 똑같죠. 뭐 다 입점 똑같은데. 수수료에서 뭐 이렇게 네. 나간 하는데 구글보다 비쌉니다. 그런 그러면 것들이 있네요. 아니 뭐 유통이나 재고에 대한 부담 전혀 없이 이거 하나로 그 정도 수수료를 떼간다고 하게 되면 뭐 카카오의 좀 이상입니다. 네. 아무튼 주가가 좀 많이 빠지니까 속이 상하네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주가가 폭등해가지고 웃으면서 막 재밌게 오늘도 좀 재밌었지만 가서 좀 사주세요. 그럴까요? 네. 큰 제가 손이 좀 사주시면. 다음 주에는 시장을 좀 올려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죠? 네. 기대하십시오. 시장 정리해주신 두 분은 이만 인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